필사즉생 김호수, 여당은 닥치고 검수 완박. 여러분들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것이 검찰 개혁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동의를 하십니까? 아니면 검수 완박은 저지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과연 국민들 여론은 어떨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제 전해드렸다시피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검수 완박을 두고 이견은 상당했습니다. 오늘 금이 환영한 박용진 의원도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강행하는 검수 완박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 소신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검수 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일단 김호수 검찰총장은 필사즉생으로 강력히 저지하겠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 총장입니다. 왜 군사작전 하듯이 국민의 인신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형사법 제도를 시한을 정해놓고 4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느니 하시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고 받아들이기도 어렵습니다. 저는 오늘 정식으로 대통령님께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군사작전 하듯 왜 4월에 반드시 처리해야 하느냐,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며 나 대통령 만나겠다, 나 직에 미련 없다, 재차 의견을 밝혔고 이거는 위헌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공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부 돌아간 면도 있습니다. 김호수 총장이 대통령을 거명하며 만나겠다라고 하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왜 침묵하느냐, 입장이 뭐냐, 밝혀라 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 검토해보겠다. 지금은 국회 시간. 지금 대통령 입장 밝히지 않았죠? 입장 밝히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 그리고 가까운 시일 안에 입장 밝힐 일도 없을 것이다. 앞으로 안 바뀔 거야 라고도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모습은 없을 거다. 다음 정부에 공 넘기지 않겠냐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기자, 청와대 출입 기자 했잖아요. 이틀 전인가 3일 전인가 돌직구에 했던 말을 전 기억해요. 문재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에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범죄 수사 능력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검찰에 남겨야 한다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입장은 뭐냐라고 이재명 기자가 돌직구에서 물은 바 있습니다. 자, 청와대 답변일 수 있겠군요. 그에 대한. 밝힐 생각 없고 앞으로도 밝히지 않겠다. 그런 점에서 청와대가 사실 굉장히 난감한 상황일 거라 생각합니다. 어제 김호수 총장이 사실 저와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한번 질문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제 김호수 총장이 지난해 법무부에서 업무 보고를 할 때 대통령이 나한테 이렇게 지시를 했다. 자, 지난해부터 이제 새롭게 형사사법 시스템이 바뀌었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자, 이렇게 조정이 바뀐 데 이후에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고 국민 불편이 없는지 잘 살펴라. 그것이 나에 대한 지시사항이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바뀐 사법체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바뀐 사법체계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나에 대한 비판일 뿐이 아니라 이건 김호수 총장의 얘기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다. 이렇게 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건 나에 대한 비판, 그러니까 검찰에 대한 비판뿐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의 조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지난해부터 새롭게 시작된 형사사법 시스템 자체가 문재인 정부가 만든 거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와서 6대 범죄까지를 검찰에서 뺏는 것만이 완성된 형사사법 시스템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동의할 수 없고 그것은 결국 문재인 정부 스스로가 자가당착에 빠진 거다. 이게 사실 어제 김호수 총장의 전 주장이 같다고 봅니다. 뭐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결국은 그 답을 청와대가 안 할 수 없는 거죠. 청와대가 자기 스스로가 조국 전 민정수석 있을 때 결국은 6대 범죄를 남겨서 국가의 어떤 반부패 수사 역량을 떨어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권을 조정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과도하지 않게 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놓고 나서 이제 와서 그 자체가 문제다 하면 스스로가 잘못된 정책을 했다라고밖에 얘기되지 않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청와대가 지금 입장을 밝히기 굉장히 곤혹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의힘도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묻고 있습니다. 6대 범죄에 대한 수사 능력은 중요해서 남겨야 한다더니 민주당이 이제 와서 그것도 다 없애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왜 대통령이 침묵하느냐라고 말이죠. 더 나아가서 입법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입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결자 해지해야 합니다. 설령 민주당이 무리하게 국회에서 검수 완박법을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문 대통령께서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임기를 마무리한 대통령으로서 국민에 대한 문 대통령의 마지막 소임일 것입니다. 청와대 대변인을 하셨던 박정하 전 대변인, 네.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은 스스로의 자가당착 상황에 난감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이재명 기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대통령은 왜 침묵할까요? 저는 뭐 이재명 기자는 좋게 해석을 한 거고요. 지금까지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문제가 되는 부분,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도 저는 뭐 본인이 당신이 직접 했던 말씀이 있지만은 그거와 상관없이 국회에서 어떻게 여하이 처리되는 건에 대해서 그냥 국회의 몫이다라고 하면 넘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끝까지 말씀 안 하시고 넘어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저 뭐 내부적인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의총에서 논란이 많았었던 것 같은데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쭉 주장하는 대로 그대로 통과가 돼서 채택이 됐어요. 이 이후에 국회에서 어떤 논의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 글쎄 뭐 이렇게 그냥 가도 나는 괜히 논란에 끼고 싶지 않아. 혹은 뭐 이렇게 가도 나중에 내가 퇴임 이후에도 어쩌면 더 나을 수 있어. 이런 생각에 저는 아무 말씀 안 하시면서 강경파들도 좋고 민주당 의총에서 이런 걸 강하게 주장했던 의원들도 좋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생각으로 넘어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거부권 행사해야 됩니다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것도 굉장히 낭만적인 생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의총 내에서 저희들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박용진 의원 등을 포함해서 이런 검수완박 강행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소신 반대 의견이 많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채택됐다라는 민주당 지도부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에게 직접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총회에 있었던. 일단 검수완박 의총 때 만장일치로 다 당론 채택에 동의한 거 맞습니까? 박용진 의원님도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동의하신 거 맞습니까? 추진하는 것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은 이렇게 만장일치로 하는 걸로 하자 예. 이렇게 되어서 발표가 됐죠.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의총 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상태에서 당위성만 가지고 조급하게 이를 밀어붙이게 될 경우에 당장의 지방선거도 망치고 그리고 검찰 개혁도 궁극적으로 망칠 거다. 예. 이런 그 조급함에 휘둘려서 가서는 안 된다라고 예. 하는 의견과 이른바 6대 범죄라고 하는 건요. 선거, 부패, 경제 관련 뭐 대형 참사 이런 것들인데요. 이거 단어만 나열해놓고 봐도 이 강자가 저지르는 전형적 범죄고 예. 그래서 결국은 일반 국민 다수,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어디로 이게 그러면 그 책임이 갈지를 정확하게 따지고 정리하고 상당히 신중하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겠냐 예.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 거냐면 그래 그 당의 일치 단결을 위해서 여러 이견이 있고 우려가 있지만 이렇게 만장일치로 표현을 해서 했어요. 그리고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아까 잠깐 우리가 뜨겁게 얘기했던 그 검수완박 장군의 한동훈이라고 하는 멍군을 딱 때리니까 이거 장기 계속 두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이렇게 확 진영 논리가 더 강화되는 상황으로 그렇군요. 간 겁니다. 아주 저는 이 차분한 논쟁이 지금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에게 지금 이렇게 막 압박을 가하시는데 실제 지금 이게 대통령의 그 거부권 혹은 대통령의 입장까지가 과연 올 것이냐 그것도 좀 따져봐야 돼요. 그렇군요. 예, 민주당의 시간표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는 5월 9일 이전에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법이 공표될 수 있도록 하자. 이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일단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냥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 법안 처리를 막겠다라고 하는 야당의 계획이 있고 그리고 강행 처리를 반대한다라고 하는 정의당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킬 수 있는 180석을 못 만들어요 민주당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우리끼리 농담이
겨우 뭐 180석을 만들었는데 한두 명 코로나 걸리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어. 건강 관리 잘하라. 이게 농담이에요. 어차피 이게 강행 안 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회를 넘어서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말씀 중에 너무 죄송한데 한마디만 좀 궁금해서 예. 이게 강행이 안 될 거다라는 게 혹시 박용진 의원 같은 소장파, 소신파, 그다음에 이렇게 조급하게 추리해서 안 된다라는 어떤 뭐 반대파적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우려파, 신중파들의 어떤 낭만적인 어떤 전망 아니십니까? 왜냐하면 강경파 이야기들 들어보면 이건 뭐 반드시 4월 안에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이 워낙 강경해서 낭만이 아니고요. 그냥 산수예요, 산수. 산수파. 예. 그러니까 저기 그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려면 국회 제적의 5분의 3, 180석이 필요하다고 딱 그 국회법에 있기 때문에 더하기를 해보면 돼요. 172 플러스 우호적인 무소속 플러스 이렇게 해서 해보면 179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넘어설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또 나오는 얘기가 이미 국회에서 그런 역사적 경험이 있죠. 저희가 그 이른바 공수처법 통과시킬 때,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시킬 때, 유치원 3법 통과시킬 때 있었던 살라미 전술. 그래서 회기를 하루로 잡아요. 그렇게 해도 사실은 3일이 걸립니다. 그러네요. 예, 회기를 하루로 잡고 종료되고 이렇게 해도요. 근데 여기에도 또 뭐가 있냐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거를 오케이 그렇게 하자라고 동의를 해줘야 이 살라미 전술이 가능한 건데 그건 가능하냐. 그러니까 산 넘어 산 여러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국회 현 여당인 박홍근 원내대표와 그 지휘부의 전술 운용이 어떻게 되느냐가 남아있는 일이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켜봐야 되지 대통령한테 벌써부터 마이크 들이대고 입장이 뭐냐. 그리고 오지도 않았는데 이 거부권 행사할 거냐 말 거냐. 이거는 뭐 너무 나간 이야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야, 이게 워낙 뜨거운 이슈예요.